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둥의 끝넓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기둥의 특성을 보면 삼각기둥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각기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면과 이면은 둘 다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윗면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게 뒤집으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으니까 이거 똑같이 밑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옆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둥은 아래 위로 다 평행하죠. 아래 위로 밑면과 밑면은 평행하고요. 이 옆면은 전개도를 그리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모든 기둥들은 이 직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둥의 끝넓이를 구할 때는 전개도를 그리는 게 좋지만, 전개도를 매번 나오는 문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전개도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개도를 그리다가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지 그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전개도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개도를 상상할 때 내가 전개도라는 것을 어느 면을 자를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떤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3cm고 이게 4cm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5c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전개도를 그릴 때 어떤 면을 자르는지에 따라서 이 전개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쉽게 내가 이것을 먼저 자랐다고 해봅시다. 내가 여기서 자르고 이렇게 돌아봅시다. 일단은 옆면이 직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3개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로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것은 여기에 올 수도 있고요. 여기도 올 수도 있어요. 예, 이건 하나밖에 없는, 이 면은 아무 데나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대신에 이 사이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이 길이는 4cm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5니까 이 5를 어디다 하냐면 이거 옆에다가 뒷면을 이렇게 잘랐으니까 뒷면이 제일 먼저 오겠죠. 이게 5가 될 것이고, 그쵸?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면이 되겠죠. 이 면이 될 것이니까, 이 면은 4에 이게 3이죠? 이것도 3입니다. 3. 그러니까 이 길이도 이게 3이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3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면과 이면이 붙겠죠. 이면과 이면이 붙을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개도를 상상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끝넓이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전개도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잘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끝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해요. 먼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어떤 그림을 만드냐면, 이 옆면 내 3면과 아래 위로 밑면 2개 있잖아요. 그럼 밑면 2개가, 이게 밑면이죠.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더하기, 그 다음에 옆면이 되는 거죠. 옆면이 직사각형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이것을 삼각형을 구하는 공식을 넣고 곱하기 2잖아요. 그렇죠? 이거 더하기 옆면이니까 옆면도 직사각형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가로 세로 있을 것이고 이것이 3면이다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시작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풀어나가시면 이 넓이가 보여집니다. 그 넓이가 구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삼각기둥은 이렇게 해서 되고요. 사각기둥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됐죠? 자, 뒤에 오는 것도 점선으로 이렇게 상상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근넓이를 구할 때 아래 위에 밑면이 두 개고요. 사각형이죠. 그다음 옆면이 직사각형이 곱하기 이거는 4개가 되겠죠. 4개가 더해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로 세로 곱하면 되고 이것도 가로 세로 곱하면 되겠죠. 자, 직사각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꼭 필요한 각기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은 보기 쉽게 이렇게 해봅시다. 사다리꼴 이렇게 좀 뾰족한가요? 이렇게 사다리꼴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아래 위로 사다리꼴이 2개가 있고 옆면이 몇 개요? 옆면이 4개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로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다리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2개를 똑같이 하나를 바꾸어서 이렇게 평행사변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 높이와 이 높이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잘라서 이쪽으로 갖다 주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냐면 자, 이 길이는 윗면이죠. 윗면에 그 다음에 밑면을 더하는 거죠. 그렇죠? 가로는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 윗면 더하기 밑면을 더해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2개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이 한 면 하나만 되어지니까 2개를 내가 겹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윗면 더하기 높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참고로 직사각형의 크기는 이거는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가 다르겠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높이와 이 높이가 세로가 되겠죠. 그러면 가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밑면의 모서리를 다 더하면 밑면의 가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막 나눠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사이즈가 서로 다른 것을 각각을 계산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사다리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직사각형도 그렇고, 이렇게 다 더하면, 밑면의 모서리를 더하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원입니다. 원도 이렇게 되었겠죠. 자, 원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옆면은 똑같아요. 옆면은 이게 전개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옆면 이렇게 여기를 잘랐다 해봅시다. 그러면 뺑 둘러서 하나의 이 테이프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면은 이게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도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게 밑면이 표시만 되어지면 되고 아무데나 붙이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교과서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넓이니까 밑면의 끝넓이를 구하는 거. 자, S는 이 원이 2개가 밑면이 2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직사각형이 하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는 이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가로는
이 원의 둘레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둘레가 이 선으로 쫙 전개도로 하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길이는 원의 둘레입니다. 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뭐였죠? 2파이 r이었죠. 그쵸? 이게 반지름이 r일 때. 2파이 r이었죠. 그러면 이것은 높이에다가 h, 높이에다가 높이 곱하기 이제 가로가 2파이 r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넓이는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와 이것을 더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도 하나로 전개도를 상상하시면서 건널비를 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부채꼴입니다. 부채꼴. 부채꼴의 기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전개도가 그려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면을 우리가 잘랐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면을 자르면, 이 면을 자르고, 이 면이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호로 들어있는 뒤쪽에 좀 길겠죠? 이게 2번.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되겠죠? 이게 2번이고. 그러면 이것이 3번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될까? 이 잘랐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나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거나 안 그러면 여기서도 그려도 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도 되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일단은 전개도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아시고 부채꼴은 전개도가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아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S는 부채꼴이 두 개고 더하기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세 개인데 뭐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채꼴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원의 넓이를 기준으로 했죠. 원 넓이에서의 이 각도만큼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는 이 원의 넓이에서 곱하기 360분의 각도라고 그랬죠. 이 각도. 그러면 이 각도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기둥에서는.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2분의 RL이라는 것도 배웠죠. 그쵸? 이 각이 안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는 거. 그러면 이것은 2분의 RL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직사각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호의 길이는? 이 호의 길이는 이 직사각형에서 어떤 게 해당이 될까? 이게 되겠죠. 이 길이가 될 겁니다. 이 길이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의 둘레에서 2파이 R의 360분의 알파였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것을 구하면 될 겁니다.